네,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 쇼 한밤의 미주랑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31일 목요일이고요.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다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실적도 있고 네. 새벽에 우리가 기대했던 M7 기업이 두 곳이나 실적 실적을 발표를 내놨는데 했어요. 분명히 숫자는 좋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숫자는 됐습니까?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불안하다 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현실이 돼버렸죠. 뭔가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뭔가 싸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메타까지 이럴 이렇게 줄이야. 싸해질 줄은 네. 생각을 못했는데 확실히 M7 두 개 기업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쭉 내려갔고 지금 장전 이후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네. 빨간색을 3대 지수 모두 두르고 있는 프리마켓이었습니다. 지금 장이 개장을 했으니까요. 지금 나스닥이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S&P 500도 0.7%, 그나마 다우가 0.5% 하락입니다. 아시아 장중 내내 미국 선물도 계속 하락권역이었어요. 네, 오늘 사실은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이 헬로윈 데이잖아요. 저 나름 준비했어요. 네, 10월의 마지막 날. 네, 보이세요? 요거 저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여기 보이세요? 해골 무늬가 있는 자세히 좀 봐주세요. 나름 준비하신 나름 건데. 준비했어요. 제가 이거 언제 방송에서 해골무늬야 하고 방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 구석에 있는 거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느낌 좀 납니까? 오늘 장 분위기가 헬로윈 데이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이 지금 네. 프리마켓부터 좀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요 색깔이 새벽 2시 오후가 되면서 조금 주황색에서 초록색으로 좀 바뀌어 보기를 네. 좀 바라봅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소품을 좀 준비해 볼까 했더니 벌써 소품들이 싹 들어갔더라고요. 아니 이게 우리나라라서 그런가 봐요. 미국에서는 이미 오늘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러니까 이미 뭐 마켓들을 가봤더니 트릭 or 트릿. 호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전부 이제 막대 초콜릿 과자로 벌써요? 매대가 싹 바뀌어서 좀 아쉽긴 한데 오늘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3대 지수 프리마켓부터 지금 본장 개장하자마자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네.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이 조금 괜찮고 혹은 나쁜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M7부터 봐야겠죠. 충격적인, 네,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시장의 눈높이가 그렇게 높았을까요? 아니 시총 1위 기업이 5%가 무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에 잃어버리는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될지 상상도 안 되는데.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소가 5%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예. 애플도 어제 이어서 좀 쉽지 않습니다. 0.7%대 하락. 메타가 1.5% 빠지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5%가량 빠지다 보니까 별로 덜 빠지는 듯한 이런 약간 착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오히려 잘 됐어 하는 느낌으로 네. 빠지고 있는데 1% 넘게 일단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도 함께 1.8%,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오늘 세미컨덕터도 아주 붉게 물이 들었습니다. 엔비디아가 2.5% 넘게 빠집니다. 이 M7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이 없습니다. 세미컨덕터 섹터에서 브로드컴이 2.7%, 마이크론이 2.9%대. 그나마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했었죠. 인텔이 약간 결이 다르게 간다라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실적 잘 나오니 마스터카드가 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파이낸셜 섹터가 그나마 조금은 나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컴캐스트도 현재 4.8%까지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데요. 실적을 발표하고 또 뭐 분사 소식도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저희가 다 짚어드릴 테니까요. 일단 주가 좀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4%대 강세 끌어주면서 통신주 다시금 올려붙이고 있습니다. 시장도 흔들리는데 컴캐스트는 실적이 잘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통신주 딴에는 초록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컴캐스트 관련해서는 저희 방송 직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었는데요. 컴캐스트가 방송국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케이블 TV 분야를 분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그 컴캐스트 산하의 케이블 TV인 CNBC에서
일부러 보도가 되는 모습을 보실 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이 CNBC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 네. CNBC에서 자기 그 분사가 될 거다라는 속보를 내놨는데 지금 제가 클릭을 해놨는데요. 잠깐 네. 보시겠습니다. 네. 자, 컴캐스트가 exploring separation of cable networks business. 그러니까 CNBC만 분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CNBC, NBC, 뿐만, 컴캐스트 네. 산하에 이 케이블 TV 산하가 부문이 다 따로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캐스트 안에는 NBC 같은 지상파도 있고 네. 케이블 TV 같은 곳도 있는데 CNBC가 그 중에 하나고요. 지금 CNBC 같이 케이블 산하인 곳이 이제 유럽 축구 주로 보실 때 네. 스카이 스포츠라고 우리나라에도 스카이 스포츠가 있지만 네. 그 스카이 말고 좀 달라. 유럽에 있는 스카이 스포츠를 미국의 컴캐스트가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스카이 뉴스도 있고요. 굉장히 그 약간 예능기 섞인 그 주요 뉴스를 좀 갖고 있는 그런 뉴스 채널인데 스카이 뉴스와 스카이 스포츠가 있는 스카이 채널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골프 채널 더 골프 채널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골프 채널 채널. 아이디가 같은 회사가 있거든요. 아, 네. 그 회사 CNBC 이렇게 패키지로 지금 분사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그 회사인 당사자 CNBC에서 오늘 뉴스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된대라며 그러니까 보도를 지금 내놨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이게 CNBC 화면인데 네. 지금 전화 연결을 하신 분이 기자분인데 네. 재밌는 게 전부 CNBC 소속인데 CNBC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USA 네트워크, 옥시젠 트루 크라임, MSNBC, CNBC, 그다음에 브라보 네트워크, E 채널. 네. 예전에 우리 지상파 계열사인 S의 E 채널이라고 아. 엔터테인먼트 회사 있습니다. 이 채널. 아이들 뭐 예능 틀어주고 이 만화도 채널. 나오고 네. 그거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요거를 분사를 하겠다라면서 토탈 36만 가입자를 갖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컴캐스트에는 호재가 된 걸까요? 현재는 프리마켓에서 일단 6% 이상 올랐고 네, 현재도 본장 5% 들어와서는 상승입니다. 예, 컴캐스트가 지금 5% 정도 네. 올라주고 있고, 그러니까 케이블 분야를 분사를 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비용 절감도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효율화를 시키겠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겠다. 가치 희석이 덜 된다.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컴캐스트가 걸까요? 주력하고 싶어하는 게 사실은 엔터 산업이에요. 아, 그래요? 컴캐스트 산하에 NBC 유니버셜이 있는데 네. 유니버셜엔 뭐가 있습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죠. 이쪽으로 이제 몰아가고 싶은 포트폴리오 재구성. 뭔가 효율화, 재구성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네. 싶은 오늘의 발표였습니다. 네, 컴캐스트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EPS가 컨센이 1.06이었는데 1.12 발표를 했고요. 연간 배당 1.24달러 발표를 하면서 배당 수익률도 2.9%로 발표가 됐습니다. 컴캐스트 계속해서 4% 이상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실적 발표하고 급락하는 요 종목 봐야죠. 에스티로더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에스티로더가 이제 사실 제가 에스티로더를 설명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에스티로더 오늘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일단 에스티로더가 이게 제가 잘못 본 건가 했어요. 배당 삭감을 발표했대요. 배당을 삭감했다. 배당을 삭감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근래 보기 힘든. 네, 했는데 매출이 부문별로 는 게 없습니다. 보니까 스킨케어도 매출액이 마이너스 8%, 예. 메이크업도 마이너스 2%, 향수 부분도 마이너스 1%, 헤어케어 부분도 마이너스 6%, 뭐 는 게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다 있겠고요. 빠졌네요. 거기다가 아시아 태평양 자체 매출이 11%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아테라고 하면 중국 껴서 그래서 예. 아마 이 분석하는 분들도 중국 소비 부진이 원인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미국 시장에서 중국 상장 종목 아니고서는 중국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왔었죠. 현재 25%대 급락세를 면치 못했고 사실 어제도 저희가 성정모 연구원과 함께 에스티로더를 봤던 걸로 기억을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네. 인플루언서들이 막 들고 있는 사진 같은 거 네, 보여드렸었는데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굉장히 요즘에 진짜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자기 브랜드를 런칭을 해요. 특히나 이 헐리우드 스타들이 그러면서 엄청나게 생각보다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브랜드들이 선방하기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됐고 시장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티로다가 이런 국면을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에서도 현재 25%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사실 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쉽게 또 일어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굉장히 또 많은 곳들이 실적 발표에 나서고 있고 어제부터 나왔던 기업들이 뭐 대다수 많이 지금 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네. 그런 오늘의 장세입니다. 네. 일단은 뭐 가장 큰 기업 두 곳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의 기업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 분위기를 갖고 있고요. 음흠. 자, 오늘은 우버와 에스티로더 말씀 주신 곳, 그다음에 컴캐스트 이야기 나왔었고요. 시리우스 XM,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시리우스 XM 오늘 EPS가 어마어마하게 급락한 모습을 오,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지 않고요. 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마스터카드가 실적 발표에 또 네. 나섰었는데 매출과 EPS 모두 일단은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특히 요새 네. 해외 여행 수요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항공주 보면은 항공주의 수요가 다 신고가예요, 신고가 요즘. 올라가고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결제액이 3분기 동안 10%가 늘어났다라는 네. 오늘 발표를 내놓으면서 네. 일단은 매출과 EPS, 해외 결제액 등등이 올랐는데 네. 다소 이 해외 결제 부문이 오른 것 치고는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줄었다. 이런 측면이 좀 우려가 되면서 네. 현재 마스터카드 주가 흐름은 1.7%대 강세에 그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조금 사실 제한적이긴 하네요.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안 좋은 기업이 더 많고 전반적으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약간은 오늘은 아쉬운 흐름을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해외 결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 종목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킹홀딩스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름이 좀 뭐랄까 네. 부킹하니까 굉장히 옛날에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회사인데 좀 하셨습니까? 호텔 예약 앱인가요? 여기가?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치고 들어오십니까? 아니 뭐 그냥 뭐 다들 아는 그 단어 아니겠어요? 부킹 그러니까 예약이다. 예약이다. 좋은 회사다. 네, 부킹홀딩스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까? 네, 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호황이다. 네, 여행이 호황이다. 3분기 지금 실적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 보니까 숙박 일수도 늘었고 차량 렌탈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6%가량 늘었고 오. 항공 티켓 부분에서 38.7%의 이 예약 건수 증가가 있었고요. 전체 결제액 같은 경우는 10%가량 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현재 주가도 7%대 강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나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평가가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4,448달러까지 상향을 했다. 이 주가가 굉장히 높군요. 네. 자릿수가 네. 어마어마한데 네. 현재 4,700달러 선인데요. 목표 주가 4,400달러. 다만 좀 수요가 좀 부진할 가능성이 향후에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킹닷컴 일단은 실적은 잘 어허. 나왔다라면서 오르고 있는데 네. 또 비슷한 계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올해 요새 여행하면 계속 얘기하는 거. 크루즈 얘기를 해야겠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네.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요. 네, 현재 11%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카니발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홀딩스도 11%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 여객 승선권 매출이 12% 증가를 했고 이외 매출도 7%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가이던스도 높여 잡았어요. 기존에 23억 5천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 EPS 가이던스도 한 1.53달러에서 1.65달러로 상향하면서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이던스를 상향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또 하반기 세계 브랜드가 있나 봐요, 여기에. 그래서 2024년 순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올려 잡으면서 9.4%까지 수익률을 이야기를 했고 팬데믹 이후에 여행 레저에 대한 욕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 전해졌네요.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 최근에 이제
오늘자 기사예요. 블룸버그에서 크루즈 주가가 워낙에 잘 나가니까 아예 관련 지금 소식을 담았었는데 네. 팬데믹 이후에 크루즈 인더스트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오. 오늘 블룸버그의 기사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로얄 캐리비안이 확실히 선두주자인 걸로 보입니다. 자,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2위 정도 업체가 되겠고요. 네. 카니발이 이제 3위 업체인데 음흠.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33% 평균으로 향후 전망을 올려잡고 있다라는 오. 이야기를 블룸버그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오늘 나왔던 EPS 가이던스 상향도 뭐 이거에 걸맞는 수준의 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중국이 또 전인대 하고 나면 그쵸. 시장의 돈 풀기가 시작되면 어찌됐든 간에 여러모로 여행 수요가 분명히 늘 것이고 그러면 수혜주는 크루즈주가 또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상당히 4분기 매출과 내년 상반기 매출도 기대 봄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의 좋은 흐름을 분석할 정도의 기사가 나온다는 건 진짜 요즘 관심이 많다라는 그러니까요.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들여다 봐야 될 주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신고가 쓰는 종목이 또 쓰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는 놈만 되는 세상. 네, 될 그 중에 놈들. 하나가 크루즈 섹터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다영이 누나 고정 웨이터 이름 알려주세요. 네, 고정 웨이터 뭐 히딩크 이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핑크져 있었어. 너무 옛날인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몰라가지고 네. 저희가 예전에 유명한 연예인분들이나 뭐 유명 그러니까. 인사분들의 네. 성함 많이 외우고 계시는데 지금 잊어버리셨죠? 네, 그렇게 넘어가도록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 드가자님께서 현재 채팅창에 오늘 실적 발표 나온 것들 아 최고. 저희를 대신해서 지금 쭉쭉 최고. 올려주시고 계신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샤크 닌자도 저희가 샤크 닌자가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샤크 닌자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흐름을 와. 굉장히 가져가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샤크 닌자 하면 저는 사실 이제 그 SNS에서 공구하는 그 믹서기랑 네. 요즘에 공구 많이 하는 게 청소기. 샤크 닌자 청소기도 좋대요. 안 써봤지만. 인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12%의 급락세를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네, 지금 샤크 닌자 지금 저 실적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좋은가 잠시만 보네요. 제가 열어보고 있는데요. 네, 실적이 오늘 발표된 실적이요. EPS는 시장 예상치 상회를 했습니다. 네. 0.92달러였는데 오늘 나온 3분기 실적 EPS는 1.21달러였습니다. 하지만 포캐스트 매출도 상향이 됐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가이던스를 하향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오늘 요망하는 바이고요. 네. 일단 성장률 자체는 나쁘지 않다. 지금 보시면은 EPS도 앞자리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고 네. 매출도 성장세가 분명히 보이지만 지금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하향하거나 지금 가이던스에 충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이번에는 하락하는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 현재 7%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버 진짜 많이 해외 가면 타시는데 그러니까요. 예. 가면 우버부터 우리는 찾지 않나요? 대부분. 사실 해외 여행하면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게 우버 그 택시. 나라의 차량 탑승 어플이 뭔지 보통 그쵸. 우버니까 보통 대부분 우버죠. 우버를 키기 시작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총 예약액은 증가를 하기는 했어요. 음. 근데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가이던스를 못 맞춰서 약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EPS 같은 경우는 0.1달러, 컨센서스 0.3달러로 또 하회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하면 우버를 안 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갑자기. 크루즈가 늘면 우버를 쓸 일이 잘 없을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너무 신기한 주가 하락인 게 네. 지금 어닝도 비팅했고 레브뉴 예측치도 지금 비팅을 했으니 그러니까 컨센서스 EPS 다 매출 둘 다 만족스러운 숫자를 찍어낸 것인데 네. 지금 보시면은 시장 예상치가 EPS가 0.3이었어요. 네. 근데 1.2가 찍혔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EPS를 보여주는데 네. 물론 뭐 제가 기억하기에는 3분기 중에
그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던 게 아, 기억이 나긴 네. 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숫자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4분기에 지금 예약 그 예정 전망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았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427억 5천만 건을 예상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440억 건이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향후 4분기와 내년도에 그 우버를 통한 이 승용 차량 예약 네. 건수가 좀 더 낮게 잡았기 때문에 네. 현재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라면서 거기다가 또 내년부터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뭐 이제 텍사스와 왔다 갔다 캘리포니아에서 하니까. 뭐 하겠다 네, 네. 뭐 이러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올라가면 우버가 떨어지고 우버가 올라가면 테슬라가 빠지고 뭐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실적은 좀 미래가 그쵸. 좀 불투명해 보일 수 있겠다. 아, 그쵸, 그쵸. 아무래도 미래 가치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우버 같은 경우는 현재 8%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테슬라도 빠지긴 합니다. 네, 네, 테슬라가 오늘. 요새 좀 잠잠해요. 네. 테슬라가 별 소식이 없는 게 불행 중 다행인가 싶기도 한데 일론 무소식이. 머스크가 지금 네. 바쁘셔요. 네. 바쁘셔. 왜요? 뭐 하세요 요즘? 지금 뉴욕부터 또 따라다니고 아. 트럼프와 함께 유세를 막판. 지금 며칠 안 열심히. 남았습니다. 네. 열심히 지금 손을 흔들면서. 지금 증권 거래일로 보면 3일 남은 거예요. 대선까지. 아, 주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래로. 주말에 이제 막판 스파트를 올리고 어허. 지금 상당한 숫자의 사전 투표자들이 꽤 지금 많이 높다고. 높아졌습니다. 네. 그저께 기준으로 5천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를 이미 마친 상태고 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되는지 그것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제 DJT가 그렇게 빠진 거죠. DJT 지금 볼까요? DJT 말한 김에 한번 네. 볼까요? 네. 그러면은 바로 봐야죠. DJT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까 볼 때는 개장 전에는 오르는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DJT 1%가량 상승하네요. 네. 좀 어쨌든 뭐 크게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진짜 몇 거래일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민주식이 마지막 흔들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많이 올랐었으니까 에.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관련해서 약세적인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었는데 네. 오늘은 트럼프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음. 비트코인이 셋 다 함께 어느 정도 플러스를 받아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미디어가 1.4% 오르고 있고요. 네. 오늘 새벽에서 오늘 아침 사이에 네.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관련 스트래티. 소식이 하나 오, 나왔었습니다. 네. 현재는 빠지고 있긴 한데요. 이거는 실적과 관련해서 음흠. 빠지는 걸로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3분기 연속 손실을 발표를 에이고야.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워낙 큰 주식들이 실적을 내놓으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사실 크립토 업계에서나 유명하지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아서 좀 묻히는 경향이 있는 실적 발표인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너무 그냥 전곡을 확 찌르셔가지고. 아니 뭐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 약간 업태가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한 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제로 파트너십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최근에 파트너십을 했고 뭘? 소프트웨어 솔루션 네, 네. 그 제공 업체인데 어, 기업용 오피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네. 사실은 본업을 잘 하지 않죠. 그리고 거기다가 3분기 실적 발표였잖아요. 네. 그런데 3분기 7, 8, 9월에 네. 비트코인 가격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아. 그러면서 아직 미실현된 손실이 더 있다. 천상차손으로 잡힌 게 너무 막대해서 아. 3분기 연속 지금 손실을 기록한 실적 발표를 내놨고요. 제가 네. 오늘 장표를 좀 준비해서 네. 잠시 후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마이클 세일러 CEO가 네. 3년간 최대 420억 달러를 모금을 하겠다. 어. 라면서 자사주 발행과 지금 전환 전환 자체. 를 네. 발행해서 420억 달러를 긁어 모으겠다. 이거 음흠. 막대하거든요. 네. 몇십 조 되는데 이걸로 뭐 하겠다? 비트코인 사겠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내놔서 사실 지난 장마감, 어제 장마감 이후에 올랐어요. 오. 네, 그 얘기에 네. 그런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고요. 네.
또 지금 제가 거래에 좀 쏠리는 종목이 뭐가 있나 했더니 어제 급락했었던 슈마컴 음. 이 오늘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대 급락세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투자에는 좀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제 오늘의 흐름입니다. 슈마컴이 업데이트가 이제 어제 네. 언스트 앤 영의 회계 감사가 이제 계약이 종료됐다라면서 더 이상 얽히기 싫다. 자, 이렇게 발표를 나는 했거든요. 손 뗄게. 손 뗄게라면서 진짜로 손을 떼버렸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이 현재 힌덴버그 리포트로 나온 내용을 SEC에게 이제 반박 혹은 해명 해명. 공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리포트가 아직 안 제출이 안 된 나오고,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실적 발표 시즌까지 3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 왔는데요. 네. 11월 16일이 되면 그 자료의 제출 기한이 지난다 그래요. 11월 16일이면 그러면은 나스닥의 상장 이 요건을 해명하는 그 자료 제출이 지나기 때문에 상패 가능성이 그쵸. 올라올 수 있다라면서 현재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도 14%대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고요. 오늘 이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머크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머크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테오젠의 머크. 머크가 매출은 좋았는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매출이 견고했던 건 키트루다 아시죠? 키트루다. 네, 키트루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를 하면서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앞으로의 가이던스 하향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는 주가가 4%가량 빠지고 있고요. 이것도 대선이랑 좀 엮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가인하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가이던스를 낮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때문에 현재 주가가 조금 많이 쉬어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키트루다가 네. 항암제군요. 네, 뭐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 약간 표적형 항암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전 맞습니까? 세계에서 뭐 본인들의 타이틀은 뭐 전 세계 1등 항암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테오젠이랑 같이 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거를 그냥 주사제로 만드는 SC 제형으로 만드는 거를 임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국내에서 지금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내에서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단어일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약 분야에서 5%의 매출 성장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키투르다와 가다실이 자궁경부암 네. 예방 주사잖아요. 네. 요거 매출도 함께 올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키투르다가 17% 매출 성장 올려줬고요. 전체 제약 부문이 5%. 그리고 중요한 게 동물의약품 네. 6%의 매출이 성장됐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보통 이제 동물의약품 하면은 심장사상충이나 네. 이제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이 목덜미에다가 네. 이렇게 발라주면 네. 심장사상충이나 뭐 기생충 네.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무기한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기간만 효과가 있어요. 아, 그러면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다시 해줘야 돼요. 되는 그러니까 이 거예요?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의약품 구조라서 요게 6%나 머크에서 매출이 성장한 게 저는 네. 이해가 되는데 고양이 가이던스가 집사님께서. 문제라고. 제가 사실 고양이를 9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실 수도 아니야,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거 네. 많이 사다 씁니다. 네. 제가 그래서 많이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군요. 네, 그래서 6%의 매출에 기여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데 네. 머크 지금 주가 어떻게 됩니까? 머크 현재는 4.2% 하락하면서 딱 $100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매출하고 EPS가 시장 입맛에 맞게 나와주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확실히 미국 시장은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내가 아쉬웠어. 근데 내년에는 괜찮을 거야. 다음 분기는 괜찮을 거야. 하면 이만큼 빠질 리가 없죠.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우리 채널 딜사이트 저희 경제TV에서도 오전부터 그냥 시끌시끌했었는데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런 네. 내용이 나오던데. 결국에는 뭐 HBM3 출하하죠. 뭐 될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
결국에 주가는 강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반도체 부문의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맞추지 못했고 거기에 물론 HBM 출하하고 있다, 3까지 한다라고 하지만 돼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힌트는 내놨어요. 힌트는 다 줬어요. 힌트는 냈기 때문에 네. 우리 주식, 우리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한번 응원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 날이었으니까요. 네. 파이팅 하시고. 자, 그러면은 오늘 파이팅하는 마음에서 항상 주가 상승을 예견하시는 분 김준형 연구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US스탁의 김준형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S&P 500, 나스닥 계속 올라주길 좀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같이 할로윈 데이에는 뭔가 기분이 좀 더 좋아야 될 건덕지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MSFT 왜 이렇습니까? 메타 왜 이렇습니까? 사실 이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그 둘째 날이었는데요. 다음 이제 내일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지만 오늘 이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너무나도 이 클라우드와 향후 AI 산업에서 중요했던 기업인데 둘 다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둘 다 이제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의 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결국 현재 오늘 실적 발표했던 이 우버도 그렇고 거의 모든 기업들이 현재 이 가이던스라는 어떠한 굉장히 매서운 칼날에 지금 모두 다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이제 결국에 이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와 그리고 그 외에도 몇몇 클라우드 관련 이제 실적들이 조금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던스가 어떻게 문제였는지 정말 우리가 실망할 만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가볍게 실적을 가볍게 좀 살펴보고 이제 한번 가이던스를 살펴볼 텐데요. 네,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세 가지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비즈니스 생산성, 그다음에 이제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이 인텔리전스 클라우드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애저 부분이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more personal computing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윈도우 그런 프로 11 아니면은 게이밍 부분까지 모두 합쳐진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사업부로 나뉩니다. 그럼 먼저 이제 비즈니스 생산성부터 보면은 비즈니스 생산성은 이제 매출이 283억 283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비즈니스 생산성 부문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 중에서도 이제 365 커머셜 부분이 전반적인 실적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 이제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분을 살펴보면 이번에 이제 조금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분에서 조금 사업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게 있는데 기존의 모빌리티와 보안, 파워 BI 부분이 기존의 이제 인텔리전스 클라우드에서 이제 생산성으로 좀 넘어가면서 더더욱 이 애저에 대한 실적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애저의 실적 역시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했고 특히 애저 같은 경우 33%의 어떤 실적이 좀 성장하면서 시장은 사실 이번 실적 발표 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어 퍼스널 컴퓨팅 부분 역시도 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특히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가 이 엑스박스와 관련된 이 컨텐츠 매출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전년 대비 61%의 증가를 보임과 함께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약간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았던 이 부분만 제외한다면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를 조금 봐야 하는데 가이던스를 보기 전에 시장에서는 좀 이제 조금 우려를 처음에 했던 부분이 이제 구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 애저는 빠르게 33% 성장했지만 나머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365 클라우드와 같은 부분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느리게 나옴에 따라 구글이 35%를 성장했을 때 마소는 평균적으로 이제 22%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약간 클라우드 성장성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애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현재 데이터 센터의 어떤 병목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성장성에 대한 우려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이제 가이던스가 결국에는 문제였는데요. 이 먼저 비즈니스 생산성 가이던스를 보면 현재 예상치가 288억 5천만 달러의 지금 현재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다행히 이 비즈니스 생산성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상치를 좀 상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연간 10에서 11%의 좀 성장이 예상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또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링크드인 역시도 이 비즈니스 생산성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링크드인도 연간 10% 성장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비즈니스 생산성 부분에서는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가이던스인데요. 이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가이던스가 현재 이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보였는데 다음 분기 이제 31에서 32%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번 분기에 성장했던 연간 전년 대비 성장이 33%인데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 좀 더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시장은 좀 우려를 하였고, 특히 이 경영진이 자신들이 이렇게 좀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이런 가이던스를 제시하게 된 데는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공급이 우리의 원하는 만큼 빠르지 않다. 즉,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병목 현상이 있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공급과 수요가 일부 일치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조금 더 이제 먹구름이 들이오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조금 우려를 하였고, 특히 추가적으로 이제 애저 같은 경우 대규모로 계약을 하는 것을 좀 계약 시기가 어떻고 언제 그렇게 될지를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이러한 가이던스 제시에 또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사업 부문인 이 모어 퍼스널 컴퓨팅 가이던스를 함께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하회했는데요. 특히 이제 일단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크진 않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엑스박스 하드웨어가 판매가 좀 감소가 됨에 따라 굉장히 큰 가이던스 하향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콜 오브 듀티라는 이제 신작이 나오게 될 거고, 그 신작이 나왔을 때 게임 구독 부분이 조금 더 수익이 점진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했지만 이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가 크게 하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이 모든 실적 가이던스를 합쳤을 때 역시 전체가 686억 달러의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는 예상치였던 698억 7천만 달러보다 좀 낮은 모습을 보이면서 좋지 않은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 AI 관련해서 역시 오픈 AI 관련해서도 조금 가이던스가 안 좋다라는 것을 말했는데요. 현재 15억 달러의 가이던스 손실이 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단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는 클라우드의 성장세 자체는 다들 걱정을 하지는 않는데 시장 예상치의 입맛에 맞게 혹은 그 눈높이를 충족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라서 돈을 쓰는 것도 쓰는 건데 언제쯤 수익으로 전환될 것이냐. 그 그게, 문제가 네. 항상 이제 의문으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으로는 잘 나왔지만 아쉬운 그런 MS의 실적이었고요. 네. 자, 똑같은 느낌의 회사가 하나 있는데 결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 메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메타가 주력 사업으로 보자면 전부 완전 소셜미디어에 모든 걸 투여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구조를 좀 보자면 되게 신기한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실망한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소셜미디어 자체의 매출이나 이런 것은 잘 나왔지만 이제 또 다른 사업부인 이 리얼티 랩스라고 해서 그 레이빙과 협업해가지고 이런 우리가 VR 관련 기기 혹은 AR 관련 기기를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장의 예상치보다 13.5%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리얼티 랩스 말고 나머지는 다 좋았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매출과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도 살짝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먼저 이제 패밀리 오브 앱스라고 불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뭐 인스타그램까지 네. 이런 SNS를 좀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일단 활성 사용자 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SNS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데이터와 그 수요를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는 형태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 활성 사용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33억 1천만 명이 예상치였는데 32억 9천만 명을 발표하면서 활성 사용자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보다 0.1%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신에 이제 반대로 이제 광고주, 즉 광고 수입에 있어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광고 수입이 90%가 넘게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 광고주가 또 어디에 주로 있냐가 나름의 중요한데 북미와 유럽에서 이제 21%를 차지하며 북미 유럽의 광고주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반대로 아시아의 광고주들이 좀 제일 적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
그러면서 아마 이는 전년 혹은 전분기에서 있었던 이런 굉장히 중국에서 많은 광고비 지출을 했었는데 그 지출로 인해서 이번에는 크게 증가하기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제 결국에 작년부터 시작했던 이 슈임과 세무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했던 이 광고비 지출이 앞으로 더 크게 커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 노출수가 7% 상승하고 광고당 평균 가격이 11%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실적 발표를 좀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가이던스와 관련해서 역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우선 가이던스 전에 이제 리얼티 랩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2억 7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아서 아는데 이제 영업 손실은 44억 달러로 이제 매출보다 거의 10배가 훨씬 넘는 거의 20배에 가까운 이런 영업 손실을 만들었고요. 또한 이제 가이던스를 이제 살펴보면 매출 자체는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매출 가이던스 중간값이 약 465억 달러 정도인데 예상치가 470억 달러인데 예상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좋았는데 대신에 이제 가장 컸던 문제가 자본 지출이었습니다. 네. 자본 지출이 기존의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크게 자본 지출을 하겠다고 하면서 향후 좀 전반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었고, 마크 주커버그는 향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기에는 이 부문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 주커버그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리얼티 랩스를 포함해서 이러한 아직까지 수익이 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비용 감소의 해라고 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해고를 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익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24년 3분기에 많은 고용뿐만 아니라 향후 25년에도 계속해서 고용을 증가시키겠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고용 관련돼서 인력 관련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시장은 조금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 AI, 특히 향후 이제 앞으로 메타의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이 메타 AI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발언을 하였는데 연말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비서가 될 거고 월 5억 명 정도가 좀 사용할 것 같다라며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리얼티 랩스는 향후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생태 확장으로 인한 투자로 인해서 2024년 운용 손실이 전년 대비 좀 크게 증가할 것이고 메타 AI는 앞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수익성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두지 않겠다. 그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사용자 경험이다라고 하면서 이 메타 AI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메타가 엄청나게 최근에 이제 뭐 오라이언이라는 증강현실 선글라스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다가 AI를 끼얹고 뭐 이런 걸 내놓으면서 지금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소셜 미디어 회사가 정말 이렇게 AI 미디어 회사로 바뀌려는 그 노력이 눈물 나요. 눈물 나거든요.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그 문제 역시 오늘 M7 실적에서 네.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야기할 것은요. 오늘 이제 권다영 앵커의 옷처럼 네. 할로윈 데이를 맞이한 오늘 트레이딩 데이에서 우리는 어떤 걸 좀 봐야 되냐. 사실은 이제 할로윈 데이가 11월을 맞는 전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뭐 어떤 관련된 통계가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 우선 이 할로윈 트레이딩이라는 굉장히 좀 재밌는 이제 주식 어떤 전략 혹은 용어가 있는데 바로 이 11월에 사서 4월에 파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할로윈 트레이딩, 저도 이제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한번 관련된 투자 전략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 이 할로윈 데이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그럼 얼마나 좀 성과의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를 보면 이 하늘색, 약간 파란빛 도는 이 색깔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할로윈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했을 때의 수익률이고 그 오른쪽에 노란색 부분이 반대로 할로윈 데이가 아닌, 즉 11월에 사서 4월에 파는 것이 아닌 만약에 5월에 사서 10월에 팔았다면 어떻게 수익을 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노란색이 그러한 5월에서 10월 사이에 팔았을 때 수익입니다. 즉 이제 할로윈 트레이딩 자체의 전략이 그 반대되는 전략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지난 25년간
기본적으로 이제 할로윈데이 전략이 할로윈데이와 반대되는 전략보다 평균 4.7% 정도 더 높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S&P 500의 1만 달러를 이러한 할로윈 트레이딩 전략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한번 30년치를 백테스팅해서 돌려를 봤는데 이렇게 돌려봤을 때 1만 달러를 투자하면 약 30년 뒤에 이제 5만 1,000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30년 뒤에요? 네, 30년 동안 5만 1,000달러니까 거의 4배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사실 모습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스파이를 30년 동안 들고 있으면 9만 달러, 그냥 바이앤홀드 전략을 쓰면 9만 달러가 이제 된다고 합니다. 즉 오히려 바이앤홀드보다 좀 좋지 않은 전략이라는 점에서 이런 할로윈 데이에 말씀드리지만 이 할로윈 데이 트레이딩 전략은 전략 중에 하나고 반대되는 전략보다는 좋지만 바이앤홀드 전략이 더 유리하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앤홀드보다 약간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이제 최대 손실률로 바이앤홀드는 어쨌든 하락하는 장에서도 계속해서 들고 있어야 하다 보니까 최대 56%까지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할로윈 트레이딩 전략은 최대 손실률이 한 37%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 수익률은 결국에 이제 바이앤홀드 전략이 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것을 좀 봐야 되느냐, 할로윈은 11월에 진입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이제 네.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내일 되면 1일 날 발표되는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 네.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사실 이번 주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테슬라 2개 나왔고 이제 4번, 5번 타자 네.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쉽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뭘 봐야 될지 짧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6분기 연속 실적 예상치를 좀 애플은 6분기 연속 실적이 좀 예상치를 상회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지난 분기에 매출이 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런 연속 실적 예상치 상회의 모습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약간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 실적 발표 전에 좀 살펴볼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플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아이폰 판매량,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시장에서 얼마나 이 아이폰 교체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아이폰 16을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게 되지만, 다만 모건 스탠리는 아이폰 16 자체는 9월에 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폰 15S의 출하량이 좀 어떻게 될지가 전반적인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맥이 상대적으로 판매가 약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폰 15S 출하량이 중요하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 있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애플 아이폰 16 역시 향후 미래 먹거리가 이 아이폰 16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어떤 다른 IB는 아이폰 16의 출하량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 아이폰 15S와 16 둘 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한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iOS 18.1이 결국에 아이폰 16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후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 전망과 또 업데이트 기간에 계속해서 잘 준수해 나갈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는 결국 역시나 클라우드와 그리고 이제 광고 마지막으로 과연 AI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커머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커머스는 그냥 인라인하는 정도에 멈출 것이고 결국 아마존 웹 서비스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상치가 잘 나올 건지를 결정한다. 즉 그리고 자신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좀 예상치를 상회할 것 같다라며 그런 긍정적인 시장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기대를 좀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제 좀 빅테크들의 좀 큰 하락을 좀 맞이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다음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자신은 현재 보기에 광고 수요가 좀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지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AI 광고 부분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이 만약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AI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는 명확한 신호가 없다면 자신은 AI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는데 그럼 정말로 이제 AI 수익 창출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명확한 신호를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보여줘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어젯밤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KPX가 너무 많고
특히 이 클라우드 관련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약간의 요런 약간의 걱정. 우려를 했더니 그랬제가 이제 현실이 된 그런 상황이 왔는데 네. 조금 저는 아마존에 대해서 우려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태가 그쵸. 클라우드 서비스를 네.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애저와 AWS 양대 산맥인데 약간 불안하거든요. 만약에 김주영 연구원께서 오늘 $100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둘 중에 어떤 데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100를 못 사긴 하네요. $100 못 사. 저는 애플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결국에 좀 더 현재 아마존의 경영진보다 이 팀쿡이 조금 더 주주들을 좀 잘 어떻게 하면 환호할 수 있는지를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제프 베조스가 자꾸 $200만 오면은 주식을 팔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하방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는 둘 다 굉장히 서로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서로가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 그 실적 이외의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한다면 저는 애플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업태가 IT 회사의 업태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 그건 유통업체에 아니잖아요. 네. 가까운 네. 게 사실은 메인 비즈니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애플 이야기 위주로 네. 김주영 교수 마무리해 주셨는데 하단 자막처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정보는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투자 자체는 여러분들의 판단 하에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본 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투자는 본인의 선택. 네. 자, 오늘도 US 스탁의 김주영 연구원과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나게 오늘.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이제 채팅창에서는 이제 김주영 연구원께 네. 건치미남이다. 건치미남.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가끔 이제 네. 테슬라 제가 네. 알겠어요. 네. 김 왜요? 연구원께서 좋아하시는 종목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 잘 알겠는데 그 투자의 성향. 네, 아하. 부진하면 그날에 이제 장표 설명해 주시는 게 조금 네. 어둡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오늘은 뭔가 성과가 있는지 상당히 밝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내일 만나보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은 많이 조정세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할로윈이라서 좀 즐겁게 막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분위기는 또 아니네요. 으스스하네요. 네, 으스스합니다. 지금 나스닥이 1.7%까지 좀 낙폭을 키워내고 있어서 눈에 걸리고요. S&P 500도 1.1% 하락, 다우 같은 경우도 0.5% 하락하고 있고 오늘 경제 지표 나온 것들 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저희가 실적 챙기기도 바빴지만 지표 챙기기도 바빴잖아요. 지표가 오늘이 사실 디데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내일도 맞습니다. 중요한데 오늘이 이제 사전일인 게 지금 보시면은 PCE 지수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고요. 코어 PCE다가 개인 지출, 그다음에 시카고 PMI 조금 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밑에서부터 볼까요? 네. 위에서부터 볼까요? 뭐 위쪽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자,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지난 한 주예요. 이번 주가 아니고 일주일. 지난 한 주. 네. 자, 클레임이 나왔는데요. 22만 9천 건을 시장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21만 6천 건이 나왔습니다. 실업수당이 덜 청구가 된 거기 때문에 고용 호조다 이렇게 볼 수가 견고하다, 있었고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시장에서 자, 지금 보시면은 189만 건을 예상했었는데 186만 건이 나왔습니다. 흐름으로 봤을 때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현재 나온 모습 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는 써 있지가 않지만 4주 이동 평균도 지난 한 주보다 2,200건 정도가 줄어서요. 어허. 하향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23만 6천 건의 흐름을 나타냈고 결국에는 현재 고용 지표가 호조세다라고 판단을 하는 오늘의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사실 연준에서 FOMC 회의에 가장 많이 반영을 하는 이 PCE 지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헤드라인이 연간으로 2.1%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자, 월간으로 봤을 때도 시장 부합하는 모습 정확히 보여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언론들이 주목하는 바는 지난달 수치가 2.3이었습니다. 오. 그런데 이번 달 그러니까 9월치는 2.1%가 나오면서 내려간 거잖아요. 네. 물가가 내려간 겁니다. PCE는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개인 소비 지출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개인이 얼마나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출이 되는데 음흠.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종전달보다 내려갔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원하던 사이즈의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YOY가 0.1%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여기에는 9월치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이 조금 포함이 들어갈 수 돼서 있는. 보여줄 수 네.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물가, 특히 식품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9월이라고 합니다. 오. 아마도 식품 물가 9월 여름 말 네. 그러면은 아마도 태풍 영향, 허리케인 허리케인 영향이 영향이 있겠죠. 있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특히 9월에는 항만 파업이 있었잖아요. 아, 그러면은 식품이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왔을 이제 가능성. 바다에 다 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아.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떨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그러네요. 측면이 있었던 네. 9월로 봐야겠다라면서 지금 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2.7이 0.1%포인트 더 높게 나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사의 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잠시만요. 제가 내놓은 게 있었는데 네. Key Fed inflation gauge shows price increases match expectation, match expectation. 기대치에 부합했다라는 게 헤드라인 뉴스로 나온 네. 로이터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일단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네. 이 경제 지표들을 해석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페드워치 한번 페드워치 볼까요? 봐야죠.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봐야 됩니다. 이 순간에 네. 페드워치의 의견은 또 어떻게 되고 있을지 네, 전반적으로 페드워치 한번 궁금하네요. 같이 보시죠. 네. 자, 페드워치 한번 보시면요. 제 25bp 인하가 96%, 동결 의견이 소폭 올랐어요. 4%. 왜냐 경제 자체가 지금 워낙에 견조하다. 생각보다 다 괜찮다. 어제 나왔던 GDP 속보치가 2.8이었거든요. 네. 이게 말이 2.8이고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조금 하회. 조금 하회했다 이러지만 0.1이었나요? 네. 그런데 2.8은 네.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경제 규모에서는 2.8은 엄청 많이 좋은 경제예요. 천조국에서 그러니까요. 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점 중초반 네. 요 정도 2.2.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2.8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가 3.3, 3.4 네. 이렇기 때문에 그럼 2점 후반, 3점 초반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 경제는 지금 둔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여기 보이는 동결 의견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아마도 보신 것처럼 국채 10년물 금리가 네. 안 지금 그래도 10년물 국채 요거 금리가 발표되고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지금 1% 가까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게 지금 안 될까요? 네. 4.3이 4.3이네요. 네. 아까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됐나 봐요. 4.31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미국 경제가 괜찮고 그 다음에 연준이 25bp를 이제 내리겠지만 아하. 앞으로의 그 속도와 폭과 스피드가 우리가 예상을 9월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덜 할 것 같다. 약간은 그러니까 슬로우되는. 네,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의미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의 트레이딩되는 채권 가격의 금리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네. 사실은 10년 뒤에는 시중 국가 금리가 네. 요 정도 될 거, 법정 금리가 이 정도 될 거다라고 보는 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중금리 이상의 새로운 뉴 노멀을 이미 채권 시장은 다 반영하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 왜냐면 4.3 넘었는데 시장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통화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2년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2년물도 4.199까지 왔습니다. 2년물까지. 네, 2년물까지 함께 올라가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4.3을 넘은 상태에서 오늘 내일 나오는 프라이데이 잡 리포트를 시장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자, 전에 나왔던 이 잡 리포트가 시장의 예상치를 엄청 상회하게 좋게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농업 부문 페이롤, 그다음에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이게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는 측면인데 지금 보시면은 시장 예상치가 이번 옥토버가
10만 8천인데요. 네. 지난달에 25만 4천 건이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기억에 12만 건 정도를 시장 예상했는데 네. 25만이 찍히면서 음흠. 아, 고용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그치? 분위기로 갔었던 네. 게 지난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내일 나오는 11월 되자마자 나오는 이 논팜에 대해서 음흠. FOMC에 무조건 반영되거든요. 어.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뭐 여지가 없어요. 네. 특히 밑에 실업률 두 개 같이 보셔야 되는데 네. 흐름상 4.1, 4.1 갈 것인지 음흠. 그걸 같이 봐야 된다. 음. 라면서 또 하나 있어요. 뭐요? 밑에 보면은 ISM 제조업 PMI 아. 요거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내일이네요. 시장 예상치 전달보다 오른 걸로 나와야 시장이 만족하는데 네. ISM에서 내놓는 이 지수를 연준이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조 업황도 같이 봐야 되는 내일입니다. 우리 내일 어떡합니까? 우리 제 목 상태가 지금 이런데 버텨낼 수 있을지 네. 네, 상당히 쉽지 바빠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간대가 됩니다. 내일 그러면 일단 내일은 고용의 날이니까 네. 한번 긴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 발표되고 나서 금값은 약간 내림세입니다. 금값이 현재 1%가량 하락을 하면서 2,765달러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하고요. 크립토도 볼까요? 크립토 보시죠. 네, 크립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각보다 견조하네요. 크립토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조금 빠지는데 7만 천이거든요. 오늘 크립토에 대해서 굉장히 뭐 리포트 이런 건 아니고 네. 좋은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지지를 네, 해주는군요.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위에 지금 나오는 것들이 네. 사실은 좀 광고라서 네네. 빼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비트코인 ETF, 미국산 비트코인 ETF가 네. 처음으로 비트코인 100만 개를 담고 있게 됐다. 100만 개. 이게 오. 1월 15일 날 출시가 된 ETF예요. 네.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요. 네. 뭐 블랙락,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아크, 인베스트, 비트와이즈, 그다음에 반에크, 뭐 프랭클린 템플턴, 발키리, 인베스코, 네. 위즈덤 트리, 해시덱스. 해시덱스는 브라질이고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가 상당히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내놓고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자로 100만 개를 넘었습니다. 100만 개. 그러니까 100만 개를 넘었다는 게 비트코인은 최대치로 캐야 2,100만 개거든요. 네. 그러면은 따졌을 때 이제 5%가 거의 다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엄청난 비중으로 미국 ETF들이 비트코인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 약간 저기 어디 있는 이름 모를 무슨 상품 같이 가끔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특히 어르신 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쵸, 그쵸.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렇게 그냥 일종의 그냥 작은 상품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매수와 이게 매도로 네. 가격이 결정된 무언가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네, 철저하게 결정되는 네. 그런데 미국 ETF가 100만 개 와. 지금 4.8%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왔고 네. 오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현재 전 세계 상장사 중에서 네. 비트코인을 25만 2,220개를 가지면서 아까 ETF가 다 합쳐서 5%가 안 됐잖아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혼자 1.2%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와. 저희가 초반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네. 이 마이클 세일러 선생님께서 원래 좀 부자이시면서 IT 솔루션 기업을 운영하시다가 무엇에 꽂히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3년째거든요. 미친 듯이 비트코인을 사모으시더니 지금 보시면 1.2% 단일 상장사가 단일 상장사가. 25만 개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 그 밑에 다른 상장사들 갖고 있는 숫자가 2만 5천 개. 10배. 라이엇 플랫폼즈 여기도 네. 채굴업체고요. 밑에 마라톤 홀딩스도 채굴업체예요. 네. 테슬라가 좀 보이는데 네. 테슬라는 예전에 쌀 때 산 거라서 옛날에. 예전에 2022년에 산 네. 거라서 약간 단가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보시면 다 크립토 업체인데 네. 혼자 1.2% 우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빌드업을 좀 쳐봤어요. 저희가 이제 10분 정도 방송이 남았는데 왜냐면 지금 오늘 워낙에 많이 올랐고 네. 한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는 게 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뭐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올해 들어서 몇 퍼센트 올랐을 것 같습니다. YTD? 모르겠는데요.
상장사니까 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올해 293% 올랐습니다. 자, 293%요? 보시죠. 네. 화면에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오, 네. YTD 293% 우와. 상승한 기업이 있습니까? 엔비디아가 293% 올랐을까요? 안- 엔비디아 한번 쳐볼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네. 이 NVDA. 화면을 보시죠. 자, MSTR이 293% 올랐고요. 네. 엔비디아가 170%. 어... 지금 차이가 100% 이상의 차이 나는 성장률을 우와. 보이는 주식이에요. 물론 MSTR이 마이너하긴 하죠. 아, 네. 하지만 그래도 하지만 그러면 상승률을 비트코인 보면. 덕분에 올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비트코인이 그냥 아니고서 오를 이유가 있나요? 비트코인을 대신해서 투자하는 상장 종목이라는 뜻이 되겠죠. 아. 비트코인은 YTD가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비트코인 때문에 이만큼 올랐다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못 사겠고 그렇죠. 비트코인을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 그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무언가를 살 때는 바로 이 종목이다. 그렇죠. 비트코인 ETF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간접적인 상품을 사고 싶다. 네.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사는데 국민연금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다. 샀죠. 네. 이 얘기가 8월에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뭔가 크립토에 익스포저를 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나 지금 개인들이 다 MSTR을 사고 있는 상황. 어쨌든 상장사니까. 예,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 전에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네. 나왔는데 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3분기 연속 손실을 네. MSTR이 가져왔습니다. 어허. 제 장표로 네. 한번 가보시면 여기 찾아볼게요. 네. 쭉쭉쭉쭉쭉 가볼게요. 여기 있다. 네. 바로 자, 찾으셨어요. 실망스러운 실적이라고 제가 네. 했는데 3년간 앞으로 신주 발행을 하겠다. 오. 그것도 뭘로? 시장가로 시장가로 신주 발행을 하겠다. 해요? 이걸 미국에서 ATM 어. 주식 발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ATM 주식을 하고요. 전환사채 앞서서 많이 발행했었는데 네. 요거를 CB를 발행해서 3년간 총 425억 달러를 발행을 하겠죠. 조달을 하겠다. 네. 이걸로 뭐 하겠다?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는 의견을 오늘 어닝콜에서 얘기했는데요. 오. 사실 EPS 오늘 나온 거 컨센 하회했고요. 네. 매출도 컨센 하회해서 네. 지금 주가 자체는 오늘은 좀 흘러내리는 모습 보실 오늘 수가 자체는 있었는데 네. 자, 지금 몇 퍼센트 흘러내리냐 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0.4%. 그래도 장 초반보다 지금 낙폭을 줄였어요. 줄였어요. 장 초반에 2.4%까지 우와. 빠졌었는데 네. 줄이고 있거든요. 음흠. 그래서 총 매출이 3분기에 10% 넘게 아하.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까지만 어닝콜에서 그냥 우리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미안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좀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네. 420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네. 그러니까 1000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1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1300억 정도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거에 한 지금 계산 안 50조 원, 돼. 55조 원 네. 그 정도를 3년간 땡겨서. 조달하겠다. 이걸로 어허. 비트코인 사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음흠. 현재 25만 개 정도 갖고 있는데 네. 요게 갖고 있는 규모만 해도 160억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비트코인 상장사가 그냥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보면 되고 사실 여기서 하고 있는 솔루션으로 나오는 매출보다 네.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얻는 수익이 훨씬 많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겁니다. 디지털 자산 손상 차손 이거는 아직은 실현하지 않은 수익이나 손실인데 이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보여주는 생기는, 손상 차손인데요. 이게 4억 1,200만 달러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 영업 비용이 5억 달러 이상 네.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고요. 네. 그러면서 그거 비트코인을 더 음흠. 모으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블룸버그가 MSTR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는 2억 달러 정도 순손실로 마감을 할 것 같은데 내년은 20억 달러 순이익 날 것 같아. 한 번에. 네. 블룸버그의 이 오늘 조사 인터뷰 기사 관련 내용이거든요. MSTR 아까 보셨죠? 290% 오늘 이번 올해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크립토 관련 혹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익스포저가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좀 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말이 좀 어렵네요.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저야 알아요. 약간 그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합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오늘 나왔던 어제 장마감 이후 나왔던 지금 실적 나온 것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면요. 이어서 코인베이스가 나왔어요. 크립토 관련주이라서 제가 묶어놓긴 했는데 3Q의 실적이 잘 좋지가 않았고요. 특히 4Q 가이던스를 시장에서 실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매출이 컨센 하회했고 EPS 컨센 하회했고요. 거래액 컨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크립토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이 코인베이스는 일종의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크립토 코인 자산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고 얼마나 거래량이 있고 증권 HTS랑 똑같이 이걸 구독해야지 볼 수 있게 유료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4Q 그러니까 4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보다 최상단만 겨우 걸리는 수준으로 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의 가이던스 제출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단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내놓겠다라고 이사회가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향후 10억 달러 규모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권 이자 크립토 트레이딩 플랫폼 로빈후드 여기도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분기에 다들 거래를 안 하나 봐요. 뭔가 증권도 그렇고 크립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트레이딩 양이 좀 줄어들었는지 매출과 EPS 컨센 하회한 걸로 나타났고요. 특히 사용자 숫자가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밑돌았다고 하고 중요한 건 사용자당 평균 매출이 줄었어요. 여기서 좀 타격을 입은 모습에 로빈후드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로빈후드 14% 이상 빠지면서 폭락세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 같은 뭔가 그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은 그런 플랫폼들이 살아남았으면 좋겠는데 어제 이제 로빈후드 안에서 밈 주식 트레이딩하던 로어링 키티가 이제 로쿠였나요? 로쿠였나 무슨 주식을 하나 밈 트레이딩 대상으로 삼아서 지목했었는데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이런 소식도 어제 나왔었습니다. 자, 이래서 뭐 코인베이스 봤고요. 카바나 생각하시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수영장 갔을 때 덮개 있는 뭐 무슨 베드 그거일 수도 있는데 자동차 업체예요. 자동차 파는 업체고 장비도 파는 업체고요. 카바나는 미국에서 뭘로 유명해졌냐면 자판기로 자동차를 팔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사서 가면 자판기처럼 쭈루루루 이렇게 큰 건물에서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실적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중고차 파는 곳인데 마진이 역대 최고였기 때문에 4분기 판매량도 상당히 기대해 봄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카바나의 실적 호조 상황 보실 수가 있었고요. 카바나 현재 주가 18% 오늘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로쿠 말씀해 드렸었는데 로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부부가 창업을 한 회사고 그 이후에 라쿠텐에 매각이 됐다가 지금 상장까지 미국에 돼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매출은 컨센서 상회했고요. EPS도 EPS 마이너스에서 조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4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좋지 않게 나오면서 오늘 로쿠 주가 상황 보자면요. 로쿠 현재 21%나 훅훅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겠지만 지금 EPS 매출 잘 부합했다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확실히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올해 전체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됐던 실적 발표였습니다. 확실히 뭐 지금 시장이 괜찮으세요 이제? 아직 안 괜찮아요?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오늘 나왔던 지표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얼마나 견조한지를 오늘 좀 체크를 했던 그런 전반부의 시장이었고요. 극초반에는 지금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모로 빠질 건 빠지고 좋아질 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5.78% 현재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라클도 3.2%,
팔란티어가 요새 나름대로 혼자 선방을 좀 해줬었는데 오늘 4% 이상 빠지고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현재 델타항공이 소송을 제기했죠. 7월에 있었던 업데이트 관련된 전산 마비로 약 100만 명의 예약 건수에 치명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상당한 수의 예약 건수 미싱에 대한 지금 소송이 들어간 상태, 델타항공과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자, 어제 스냅 관련해서 그 일일 사용자 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실적이 나왔었는데 오늘 3% 바로 빠져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4%, 에브고, 브로드컴 4%, AMD 오늘도 쉽지 않습니다. 2.5, 퀄컴 2.3,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가량 빠져주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온세미도 4.3%. 제가 온세미에 상당히 내적 친밀감, 부천에 공장이 있는 온세미 4%가량 빠져주고 있고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IT주 쪽으로는 붉은 빛이 많이 가미된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역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0분간 진행됐던 1부는 이렇게 마감하고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